네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오늘 북한 인권을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. 우리 탈북민분들 항상 이제 만나면 이렇게 해맑게 웃고 정말 이제 때로는 막 너무 천진난만하게, 저하고 나이가 같아서 그냥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. 천진난만하게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. 근데 보면 얼마나 많은 아픔을 또 갖고 있는지, 또 그런 환경에서 이제 살면서도 또 탈북이라든가 이런 과정, 지금 또 대한민국에서 어렵지만도 그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저도 이제 역시 좀 힘을 얻곤 합니다.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,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을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.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닙니다. 인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김법인입니다. 대한민국에서 2녀 2남 낳은 다득맘 김법인입니다. 와, 애국자시네요. 고맙습니다. 제가 못하는. 아니, 대한민국에 불안포기 나무 한 그루도 안 심었는데 뭐로 애국하겠습니까? 그래서 네. 자녀라도 더 많이 낳아서 애국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일단은 내 자녀로 만족하겠습니다. 함경북도 샛별군이 고향이시죠? 네. 농촌에서 태어나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농촌에서 뭐 주로 이제 농사를 하셨고, 또 탈북하게 되는 그 계기를 제가 조금 알고 있기로는 뭐 중국에 이제 돈 벌러 간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넘어갔다가,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 넘어가 보니까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가보니까 뭐 중국 사람들이 이제 탈북 여성들을 잡아서 이제 그 인신매매 팔고 이렇게 합니다. 중국에 넘어오면 이제 돈을 주고 사온 물건으로 취급하는 겁니다. 그래서 맞아요. 때로는 이제 묶어놓고 도망 못 가게 하고 감시하고, 뭐 작게는 뭐 몇천 위안부터 뭐 만 위안 뭐 더 많이 주고도 사오니까, 그러니까 이제 뭐 일은 일대로 시키면서 또 농사일은 농사일대로 또 시키면서 이제 또 가다 놓고 도망 못 가게 하고, 오늘 이제 김법인 씨 같은 경우는 그 중국 땅에서 이제 뭐 원치 않는 이제 그런 뭐랄까요, 이제 그 뭐 결혼이라 할까요? 그걸 뭐 아니면 결혼식도 안 올리는 그냥 그쵸. 이제 뭐 동거 생활이라고 해야 될까요? 뭐 그런 그쵸. 이제 생활도 겪고, 탈북해서 북한 땅에서 뭐 또 제가 말씀으로 이제 하기 좀 마음이 힘듭니다만, 이제 그 자녀 낙태 이제 당하는 이런 고통도 정말 어머니로서. 어머님 어떻게 너무 자세히 아세요? 제가 사람을 보면 이렇게 다 압니다. 주여. 네, 그래서 아마 이제 어려움도 이제 많으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 좀 말씀해 주시면, 우리 이 지송호 이제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, 한 여성이 겪는, 우리 민족이 겪는 아픔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모셨습니다. 제가 강원도 판교군에 시집을 가게 됐어요. 그러니까 북한은 나이가 어렸을 때 대부분 농촌에서는 결혼을 하잖아요. 네. 13년 군사복무를 마치고 오면, 농촌에 오면 여자들이 나이 많아서 24살, 23살, 네. 진짜 21살, 22살이면 다 결혼을 하거든요. 제 나이가 22살이었는데 저도 우리 그 지역에 있는 군사복무하는 분을 만나서 강원도 쪽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. 근데 결혼은 하지는 않아서 약혼식만 했죠. 근데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남겨둔 두 동생하고 아빠가 걱정되는 거예요. 근데 시집을 가려면 강원도 판교까지. 샛별에서 강원도 판교군. 예. 근데 우리는 기차가 뭐 교통이 잘 안 되니까 한 번 시집 가면 그냥 뭐 어디로 팔려간 인생처럼 뭐 집에 오기 힘들어서 식량을 구입하려고 저는 중국을 탈북을 했는데 결국은 인신매매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. 근데 팔려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을 하려면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. 조선말 하는 분이 번역해주는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날 보호해주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. 동거인인 거예요. 뭐 진짜 뭐 물건 보러 오는 사람 마냥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. 근데 한 열흘 정도 있으니까 우사가 오고 친척들이 가득 오는데 다짜고짜 내 옷을 막 벗기는 거예요. 예, 벗기는데 검사를 하는 거예요. 여자의 이 하체를 검사를 하는데, 근데 얼마나 수치스러워요. 동네 사람들이 가득 가고 친척들이 있는 데서 완전히, 그러니까 걔보다도 그 더한 취급을 당했잖아요. 그러니까 내로서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, 거기에서. 그래서 죽으려고 마음먹었어요. 그래서 다 오이를 굶고 전통편 있잖아요. 전통편을 한 줌을 이렇게
5일 만에 먹었어요. 씻고 먹고 자리 이불 자리까지 누운 것까지 생각나는데 눈이 떠진 거예요. 눈 뜨니까 뭐 말로는 일주일이라는데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. 그래서 그 살아난 내가 스스로 화가 나는 거예요. 내 스스로한테. 그래서 링겔줄 뽑고 모든 걸 뽑아버리고 옷 입고 제가 집에 다시 와서 지약을 먹었어요. 근데 지약 먹었는데도 죽지를 않은 거예요. 그 다음에 다시 시도를 했는데 약이 없는 거예요. 먹으려고 하니까. 주방에 나가니까 퐁퐁이 세제 그거밖에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. 그것까지 막 먹었는데도 사람이 죽는 게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제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악착같이 살아야 되겠다. 매일같이 그 경찰들이 잡으러 오면 물독 안에도 숨어보고 그리고 강내 상자 있잖아. 가을 같은 때는 옥수수였고 강내 상자 있잖아요. 그 꼭대기에 이불을 펴고 눕는 거예요. 그리고 습기가 막 올라올 텐데. 올라오는데 그게 또 평평하지 않으니까 그 옥수수들이 막 아픈 거예요. 춥고 그리고 막 밤중에 또 막 두드리면 천정에 들어가고 이 또 지압을 중국에서 자꾸 이제 그 중국 공안들이 계속 급습해가지고 탈북 여성들을 함께 살고 있으면 잡아서 북한으로 보내고 북한에서는 잡아서 보내달라 하고 뭐 나무도 주고 그리고 이제 북한 사람 주고 한 명 잡으면 뭐 5천 원 또 그 사람 꼬한 사람한테 5천 원 주고 3천 원 주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만한 포상금도 주고. 예 맞아요.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제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. 임신을 하게 됐는데 애 가진 것만 해도 막 어떨 때는 짜증도 내고 내가 왜 이렇게 애를 낳고 살아야 되나 했고 막 아빠도 보고 싶고 동생도 보고 싶고 막 이런 사정에 10일만 있으면 애를 낳게 됐어요. 10일만 있으니까 5월 3일 날이 예정일인데 제가 4월 26일 날에 잡힌 거예요. 근데 농사를 짓고 들어와가지고 옥수수 심고 들어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밥 먹고 있는데 11명이 경찰이 들어온 거예요. 날 보고 임신 몇 개월인가 막 물어보는 거예요. 저 임신 안 했다고. 근데 아무리 배가 없어도 임산부 배하고 밥을 먹어서 배부른 거하고 틀리잖아요. 근데 저보고 몇 개월이냐고. 아 저는 임신 안 됐다고. 금방 밥 먹어서 배 낳았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. 아니라고 발버둥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. 11명이 날 들어서 차에다 던지는데 그때 집에서 같이 살던 사람도 오고 뭐 시어머니도 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택시 타고 오고 저는 그냥 현병원에 가게 된 거예요. 진짜 주사바늘 처음 봤어요. 이만한 주사바늘 내 배에다가 애 머리를 명중한다고 놨는데 엄청 아픈 거예요. 그래가지고 세상에 뭐 주사 맞고도 감도가 없는 거예요. 24시간 돼야만이 출산의 고통이 그대로인데요. 하룻밤 자고 다음날 되니까 아픔이 조금씩 오는데 애가 나올 때 되면 제자리를 잡혀야 되는데 여갈로 누워있는 거예요. 옆으로. 그러니까 진짜 수술은 못하고 락테를 하니까 수술은 안 시키잖아요. 진짜 힘들게 막 이렇게 해서 6시간 만에 낳았는데 애가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애가 막 살아서 뽀들거리니까 의사가 거기서 목을 눌러 죽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어린애는 혀를 가로먹고 그냥 죽었는데 몇 개월 됐습니다. 10일만 있으면 낳는다니까. 10일만 있으면. 지금 다 낳는 애라니까요. 근데 그 다리를 들고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. 딸이라고. 근데 그 딸을 차라리 안 보였으면 모르겠는데 혀를 가로먹은 애를 내한테 보여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고 내가 과연 엄마가 맞나? 내 새끼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엄마지가 너무 막 이렇게 힘든 거예요. 근데 그때 당시 저는 탈북을 해서도 우리 집이 못 살아서 난 탈북을 했지. 나라가 김정일이 김일성이 나빠서 탈북했단 말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. 너네 왜 우리 주성님을 우리 장군님을 그렇게 비난을 하냐? 우리가 못 살아서 왔다 막 이렇게까지 막 싸웠거든요. 실제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탈북자들이 있어요. 중국에. 근데 그때 제가 어머님도 아시죠? 해마다 봄이 오면 산가들 이 노래로 생각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계절에 봄은 오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봄은 언제 오겠는가. 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면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. 근데 이 노래를 듣고 보니까 아니 내가 우리 아빠 엄마 때문에 못 살아서 여기 온 게 아니구나. 나라를 잘못 만났구나. 주석을 잘못 만났구나. 그 다음에 내 아빠 엄마한테 그 막 이렇게 형편없이 했던 그런 행동들이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
이제까지는 내가 내 부모를 원망했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게 다 나라 없는 잘못이구나. 그 나라 없는 슬픔. 그러니까 뭐 나라 없는 뭐 백성은 상가집 깨보다도 못하다 이런 말도 막 있었잖아요. 딱 우리 탈북민들에 대한 그 속담인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우리 아빠 엄마 잘못이 아니구나. 그러니까 퇴원을 하고 또 뭐 애가 없으니까 몸 관리가 안 되잖아요. 몸 관리가 안 되니까 뭐 맨발로 들어가서 목 꽂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1년 조금 안 돼서 다시 우리 큰애를 임신되게 됐어요. 그때는. 근데 출산을 했는데 시집에서는 또 아들을 못 낳았다고 병원에서 바꿔오라는 거예요. 뭘 애를 어떻게 또 바꿔옵니까? 자기 애가 아닌데.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여자애들이 많이 낳았으면 병원에서 아들 많이 낳은 집하고 바꾸는 것도 있대요. 네. 아니 자기 자식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? 그거? 있대요.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. 그래서 저희 딸 이름도 안 지어줬어요. 그때는 진짜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.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, 왜 애를 이렇게 낳고도 축복을 못 받고 살아야 되는지, 딸 나오면 이 집 애가 아니고 아들만 나오면 이 집의 족속이 얼릴 수 있다가 호적도 못 얼리는 거예요. 저희 딸 호적도 없었어요. 그때 당시에는. 다른 데서는 막 돈 내서라도 호적을 얼릴 수가 있는데 저희 딸은 7살까지 호적이 없이 살았어요. 그러다가 저 다른 지역으로 일단은 지역이 같은 마을에서 꼬장 들어갔으니까 그 마을에서 못 살잖아요.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 가지고 살고 있는데 거부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. 거기는 뭐 같이 내가 친할 수 있는 언니들도 없으니까 자기네 한 데서 딱 쫄게 살게 하는 거예요. 근데 거기가 도망 못 가게 하려고. 네, 그렇죠. 그다음에 이거는 아니구나. 그래서 결국은 저희 딸을 데리고 제가 탈출을 합니다. 그 지역에서. 그래서 연길 쪽에 나와가지고 백두산 중국말 조금 좀 한답시고 백두산 가이드 조금 하다가 근데 숙소 제가 세를 맡은 집 주인이 경찰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저를 보고 바로 북한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. 너무 무서운데 아니 많은 탈북자들이 도망쳐 나오면 애를 안 데리고 나오는데 너는 왜 애를 데리고 나왔을까? 거기에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. 그래서 어죽하면 애를 데리고 자기도 신분이 없는데 어죽하면 이 애를 데리고 나왔을까? 그게서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실은 이 집에서 딸 낳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했다 하니까 자기가 보호해주겠다 해서 그 경찰의 사모님이죠? 사이트, 한국 사이트를 해가지고 백두산 가시는 분들에게 통역해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통역을 한 가이드를 하면서 좀 살았는데 근데 대구 분을 만났어요. 근데 다른 분들은 날 북한 사람이란 건 뭐 알아봤는데 그분이 딱 날 북한 사람인 거 알아본 거예요. 저는 대구 말세가 여기서는 투박하잖아요. 근데 저한테는 정겹게 느껴지더라고요. 한경북도 말세랑 비슷했어요. 그래. 그러면서 제가 조금 몸이 아팠어요. 자궁암 걸려가지고. 근데 그분이 야 대한민국 가면 자궁암이 병이 아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. 근데 저희는 암이라면 시한부 인생이잖아요. 막 근데 그때 저는 저희 딸로 이 딸을 그래도 밉던 겁던 그 할머니 집에 두고 왔으면 나의 처참한 모습을 안 볼 건데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이분이 한국 가면 된다. 그때 한국 간다는 걸 알았어요. 2007년도에. 2007년도에. 예. 그래서 그러면 애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내가 일주일이면 좀 갔다 오는 줄 알았거든요. 그래서 맡기고 일행을 만나가지고 오던 중에 몽골에서 잡히게 된 거예요. 우리 몽골에서 잡혔어요. 내몽골에서. 애기까지 함께. 아니, 애기는 보육시설에 맡겨놓고. 그래서 일행이 7명 중에 거기에 수파에 쓴 거예요. 북한. 일단은 보육부에서 넘어오면 저는 바로 구치소에 구류장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대기실이라는 게 또 생긴 거예요. 대기소라고. 구치소에 올라가기 전에 대기소에서 얼마간 있다가 또 갔는데 그 대기소에서 단련대처럼 일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감찰과 부과장 산하더라고. 감찰과 상을 내서 감찰과 부과장이 이렇게 하는데 여럿이 있는 거예요. 내 또래도 있고 나이 있는 분도 있고. 며칠 지나니까 날 보고 와가지고 툭툭 치면서 아줌마가 저 부과장 새끼 저 어린 여자들 다 이렇게 강간한데 그러니까 그때 나는 깜짝 놀랐죠.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막 그랬는데 실제 내한테 온 거예요. 어떻게 왔냐면 일하러 나가면 바깥으로 문 걸고 집안에서 밥을 해야 돼요. 밥을 하면 그 사람들이 밥을 식모잖아요. 그러니까 돌아가며 밥을 했는데 당번으로 해서. 근데 나를 그날에
실은 그때 식모가 따로 있었는데 안 나와서 결국은 식모는 사회 사람이고 안 나와가지고 우리가 돌아가면서 당번식을 해서 한 거예요. 정신밥은. 북한은 다 젖은 나무니까 또 이게 얼마나 이게 불이 잘 안 붙어가지고 그 나무를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진짜 손가락만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째기고 있는데 다시 들어온 거예요. 부과장이. 그러더니 날 보고서는 자기네 시키는 대로 하면 자기 이렇게 안 갈 수도 있대. 감옥에.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뭘 해야 되는 거야. 너무 천지만만하게 진짜 아니 자기 하란 대로 하면 옷 벗으니까 무슨 옷 벗어야 되냐고. 여기서 왜 옷 벗어야 돼. 결국은 거기가 그 여자의 말이 생각난 거예요. 진짜 그 자그마한 방에 진짜 북한의 문이라는 게 여기처럼 매끈하지 않잖아요. 막 이 가시람 있는데 거기서 나는 바락질을 하고 있다가 이게 진짜 그 어떻게 몸에 이렇게 피가 조그만 상처라도 피가 쏟아지니까 발버둥치가. 근데 그때 생각이 누군가가 내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들어와서 날 살려줄 사람이 없구나. 근데 실은 그렇게 끝났으면 되는데 그게 임신된 거예요. 제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암이 했잖아요. 근데 그게가 임신돼가지고 한 달 지나니까 입덧이 막 하니까 거기서는 막 입쓰리 하잖아요. 북한 말로. 날 보고 병원 데려가더니 중국 놈이 애새끼 임신돼 갖고 와서 이거 소파해야 된다고. 네, 완전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. 그게 저를 이렇게 한학태 수술하는 분이 엄마 친구인 거예요. 또 저는 그냥 이런 책상 위에 있잖아요. 마취도 없이 그냥 이렇게 수술하는 거예요. 그냥 데리고 왔으면 그렇게라도 했으면 그래도 몸 관리라도 시켜야 되잖아요. 그냥 피 흘리는 몸으로 그냥 저를 구류장에 쳐였는 거예요. 그러면 그리고 들어와서 감옥 가기를 기다렸어요. 근데 이미 내 몸은 다 제약해졌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가는데 이게 교화반 전방해서 처음으로 간 것이 산에 갔는데 불망산인 줄 모르고 옆을 지나갔는데 잿가루가 이렇게 수북히 쌓인 거예요. 조그만 집이 있고 세대 철통 같은 게 이렇게 옆에 있는 거예요. 옆에서 수고 저게 불망산이다 근데 40일 동안 40일만 아니잖아요. 중국에서 넘어와서부터 계속 구류사 생활하다가 바가테를 못 걸어다니까 앉아있다 보니까 다리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. 근데 뭐에 걸쳐가지고 제가 툭 넘어졌는데 눈이 툭 뜨니까 내 앞에 발이 있잖아요. 발이 이렇게 툭 세워져 있는 거예요. 발.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내 앞에 누가 넘어져서 발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타다 남은 찌꺼기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여기처럼 화장을 하면 뭐 휘발유라도 뿌리고 한다던가 기름이라도 뿌리고 해야 되는데 나무 뿔에 베어다가 하다 보니까 사람이 발이 타다가 남은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제가 되는데 진짜는 15일을 밥 못 먹었어요. 와. 근데 교화소 전방을 되면 담임 선생님들이 이렇게 신자들을 이렇게 그런 거 있어요. 면담이 있어요. 근데 내가 며칠 동안 밥을 못 먹는다고 이렇게 내 밥을 계속 남을 주는 걸 보니까 너 왜 못 먹냐고 하니까 실은 이렇게 넘어가다가 넘어졌는데 사람이 너도 죽으면 그렇게 돼. 너 죽고 싶으면 먹지 마. 그래가지고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. 나 살다면 먹어야 되겠구나.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일한 거예요. 그러니까 여름에 되면 시체에서 구데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. 근데 그 구데기를 또 닦아가지고 또 북한에서 그런 말 있잖아. 사람이 멸례할 때 사람이 해골에서 나오는 그런 물들을 먹으면 뭐 보약이 된다는 또 막 이런 걸. 근데 실제로 거기에서 진짜 다 죽게 된 사람들이 그 구데기를 닦아가지고 그 밥에다가 막 비벼 먹었는데 실제 이렇게 살쪘거든요. 진짜로? 네, 진짜로. 진짜로 먹는 사람 있어요? 저는 먹지는 않았지만 저는 상처에 치료를 했잖아요. 북송돼서 30살에 나온 거예요. 끝 나오고 보니까 와, 감옥 안에서 나오면 뭐라도 될 줄 알고 좋을 줄 알았는데 감옥은 감옥이지만 나오니까 밖에는 절차가 없는 감옥인 거예요. 사람이 인권이 하나도 보장되지 않고 뭐 우리 나오면 뭘 보장하고 뭘 보장해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래가지고 나오자마자 6개월 동안 못 나오니까 출소해서 6개월 만에 잡히면 내가 받았던 형기에다가 덤으로 더 받아요. 그래서 6개월은 거기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수직 쿠노만 언성에 가가지고 언성에 탄광이 많잖아요. 언성 가가지고 수직경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. 그래서 4월 달에 이제는 그걸 됐으니까 6개월이 됐으니까 탈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는 누구의 도움을 안 받고 혼자서 간 거예요.
몇 년도입니까? 2012년, 11년도요. 4월. 말을 조금 아니까. 그쵸.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다행히 샛별은 두만강이 국경인 게 아니고 땅이 국경인 거예요. 중국 사람들이 배 타고 넘어와서 농사 짓는 땅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거기서 철조망 넘어가지고 불빛이 보여가지고 나 실은 여기서 몇 년 전에 탈북에 여기서 살다가 애까지 낳고 제가 북한에 북송됐는데 애 보러 왔다. 전화 한 번만 쓰자 해가지고 전화로 연결을 해서 두만강 배를 타 거기는 넓어요. 그래서 배를 타가지고 넘어오니까 결국은 저희 딸도 살고 결국은 자궁암도 없어진 거예요. 네. 그리고 저희 딸 찾으러 가서 한 열흘을 같이 지내는데 입양하러 온 거예요. 저희 딸을. 근데 제가 감옥 안에서 입양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놀랐어요. 이게 10만 원 줄 거니까 우리 딸을 입양하래요. 그러면 10만 원에 주는 게 입양하는 게 아니고 파는 거네요. 그렇잖아요. 입양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날 보고 너는 능력도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애를 키우냐.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당신이 어떻게 아냐고. 내 딸은 내가 지킬 거니까 안 한다고. 그래서 제가 그 애를 데리고 나와서 김밥집, 김간의 김밥집 있었어요. 그 김밥집. 예. 조선족이 했는데 김밥집에서 일하다가 그다음에 아파트 청소하고 피부샵 이런 데서 또 일을 하고 저녁에는 식당 알바하고 그러니까 3개, 4개 일해도 한 달에 1,500원 안 되는 거예요. 한국행을 이제 하려면 그 한 번 이제 잡혔던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네. 쉽지 않을 텐데. 근데 네. 이번에도 또 그 동네에서 간 언니하고서는 같이 출발하려고 하다가 그 언니만 먼저 가고 제가 안 갔어요. 근데 그 언니 성공하는 거 보고 근데 나는 이번에 갈 때는 일행이 잊지 말아야 되겠다. 그게가 일행이 많으니까 힘들었잖아요. 그게가 조금 남아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브로커한테 그랬어요. 난 일행을 못 기다린다. 그리고 출발하면 나는 딸을 데리고 가야 된다 하니까 권명까지 제 혼자 왔거든요. 버스 타고 3일 동안 갈아타니까 뭐 일단은 도착하는 지역마다 날 받아서 태워주는 사람은 있었지만 그래도 중국말을 아니까 올 때마다 뭐 힘들지는 않았어요. 그리고 우리가 딱 도착하니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. 이제는 한숨 놓고선에 시험시험 경찰서만 들어가면 된대요. 그래서 가스밭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오토바이 지나가가지고 저희 딸하고 그 일행이 남자였었는데 그분이 먼저 경찰서 가니까는 경찰서에서 우리를 또 데리러 오더라고요. 그래서 들어간 12년도 4월 달이요. 그랬구나. 네. 그래서 그때 이제 넘어와가지고 방송 그때 그 몇 년이니까 저를 만났을 때. 2년 만에. 아 2년 만에.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하는 게 콧물 눈물 다 짜며 했잖아요. 예, 근데 진짜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. 하나님,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오는데 나는 왜 7년 걸렸습니까? 하고. 이게 너무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고 우리가 교육받았던 거하고 다르고 국정원에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. 우리가 이제까지 세뇌대험에 받았던 교육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속고 배우고 있고 그 땅에서 그리고 세뇌당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는 여기 와서 열심히 살면 되는구나. 근데 힘든 일도 있었지만 전 외래어 때문에 조금 힘들었어요. 외래어가 좀 힘들었고 그래도 어느 정도 힘들다고 해도 북한에서 감옥에서만큼 힘들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나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 내 노력의 대가는 지어지잖아요. 주머니에 내 손에. 그러니까 그래도 그래도 잘 왔다. 그렇죠. 예. 그리고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까? 당연하죠. 네. 예. 여기 와서 자녀들 2명 더. 3명 낳죠. 3명 더 낳았어. 예. 큰딸을 데려고 3명 낳죠. 이렇게 요즘은 보니까 그래도 또 이제 그 뭐 김치도 담궈서 파시고 네. 뭐 사업도 조금씩 하시는데 근데 이제 또 하나님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이제 드는 생각입니다.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대한민국에 오기까지는 정말 드라마도 이제 이런 드라마가 없고 이제 정말 이제 그 뭐 눈물도 이런 눈물이 없는데 다 각자의 그 고통과 아픔이 있고 이래 하는데 분명히 이제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맞아요. 이 땅에서 네.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지금도 중국 땅에는 좀 김보빈처럼 이제 자유를 찾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쵸.
지금도 그 불망산에 지금 이제 사람들이 지금 이제 태워져 죽어서 나가거나 태워져 가고 있을 그렇죠. 것이고 또 지금도 그곳에서 이제 뭐 몰래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탈북하고 싶은 많은 분들을 생각할 때면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렇다 해서 또한 이제 우리의 사명이라든가 또 우리가 또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. 참 이제 마음 아픈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담하게 또 이야기할 수 있으시고 또 그러면서도 밝게 살 수 있는 것은 또 정말 이제 마음의 그 치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잘 받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. 탈북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이제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가 안 된 상황에서 사회를 살려고 하니까 이제 우울증이 오고 정말 이제 뭐 죽고 싶을 때도 있으시고 다양한 이제 아픔을 겪고 계시는데 또 때로는 우리 교회도 이런 역할을 좀 많이 해서 탈북민들에게 마음의 치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도권에서 저도 이제 법과 제도를 바꿔서 탈북민들이 좀 이제는 자유를 찾았으니까 북한의 트라우마를 더는 이제 겪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. 아이고 참 얼마나 고생했습니까. 그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이제 무겁습니다. 아니 힘내시고 원이 무거울 필요 없잖아요. 일단은 누구의 이야기든지 다 이제 아픔 얼마나 이제 큰 아픔. 저는 그렇지만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것에 우리는 그걸 초점을 둬야 되고 우리가 할 일이 진짜 많다는 것을 다시금 또 알게 됩니다. 힘냅시다. 예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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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많은 분들 이제 이 현실에 있어서 모른 척하지 말고 북한 주민들의 북한 동포들의 그 고통과 인권에 애써 외면하거나 또 고개를 돌리려 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